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한 영상들 보는 이유가 투자하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그리고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들,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하면서 몇몇 날짜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변동의 주요 일정들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스페타시스가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께서는 썸네일에 나왔던 내용들 주가 반등의 신호 관련 공시가 올라왔다. 바로 증권신고서가 올라왔었죠. 유상증자 명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들 순매수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만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언론 보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보다 밑도는 그런 주가 상황에 따라서 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 관련해서 기업이 원하는 거, 그리고 기업이 의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투자자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반등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재료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명분의 타당성입니다. 이렇게 갭 하락으로 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메우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드려 맞는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이 12월 16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17일이거든요. 바로 전 영업일 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반등했네, 올라갔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좋은 내용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탔는데 권리락일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기준 주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날 윗골이 달려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봐야 됩니다. 보아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주가가 두드려 맞는 날 첫 번째로 권리락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작성한 그 자료집입니다.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사례집을 좀 만들었었어요. 이걸 책을 만드는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어봤었고요. 여기에서 권리락일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 무엇이냐 제가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권리락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떨어질 낙자 어떤 권리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일봉 차트로 보시다 보면은 배당락 그리고 권리락 이런 것들 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배당락은 배당을 하는 그 기준일, 배당을 하는 그 기준 바로 전일을 말하는 거고 권리락일은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저 회사가 공시를 했었구나. 그리고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구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었구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시에서는 신주배정 기준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주배정 기준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주명부 열람일입니다. 주주명부를 열어봐서 그 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주주였네. 신주배정을 하는 그 기준일, 그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던 사람들한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신주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신주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 영업일이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할 근거 이게 주주명부잖아요. 그런데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일반 절차상 그리고 과정상에서 주식을 내가 최초로 매수한 다음부터 이영업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기존 주주분들이에요.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공시의 영향,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락폭을 만회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유상증자 신주를 받아갈 수 있는 이 권리, 이걸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새롭게 받아가는 주식,
더 싸게 발행하는 주식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내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만 또 따로 떼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 정도는 기존의 주주분들이라면 취득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거고, 이 부분은 12월 16일 권리락일 바로 또 전영업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케이스에서는 13일입니다. 13일 금요일이에요.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3일까지만 매수를 해놓으면은 16일은 권리락일이고 그 다음에 17일은 신주배정 기준일. 그래서 13일 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영업일 2영업일 해서 17일 날 주주명부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쉬는 날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는 13일이 최종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날이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올라갈 때는 유상증자의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재평가했을 때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언제 두드려 맞느냐? 16일 권리락일 날 두드려 맞는다. 여기에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저점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락일 이전까지 만약에 주가가 플러스 한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10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주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일 날은 기준 주가가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좀 착각이 생기실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주식 수가 31% 정도 돼요. 여기에 맞춰서 기준 주가도 바뀌게 됩니다. 그날 오전에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관들이 투자를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었는데 권리락일 이전까지 해서 수익을 보니까 3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걸 수익 실현하는 기회의 날로 이 권리락일을 꼽습니다. 권리락일을 선택해요. 왜냐?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6일 날 있죠. 권리락일. 기준 주가 바뀌는 날, 이날 이 가지고 있던 10주를 다 팔아버려요. 매도를 하고 한 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0주로 남겨둬요. 그러면은 10주를 가지고 있다 권리락일에 다 팔았는데 나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달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일 언제라 그랬죠? 17일입니다. 1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생기는 그런 주주명부 열어보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 17일 바로 전 영업일, 이 쉬는 날 아닙니다. 주식시장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권리락.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매수하면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죠? 바로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왜냐하면은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일요일도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16일 날 모두 매도합니다. 매도. 제가 아까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플러스 2영업일 걸린다 그랬습니다. 2영업일. 그런데 주식을 매도하고 주주명부에 빠질 때도 똑같이 2영업일이 걸려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6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 기관 입장에서 플러스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인데, 그런데 16일 날 내가 가지고 있던 10주의 주식을 모두 매도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날은 언젠가요? 플러스 2영업일이니까 17일 날 1영업일, 18일 날 2영업일, 18일 날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일까지는 살아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취득하는 그 날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어떤 특정한 날짜, 권리락 날짜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긴다. 권리. 그래서 이 권리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플러스 30%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 가지고 있던 10주를요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싸게 발행하는 유상증자로 할인해서 발행하는 이 신주만 딱 챙겨놔요. 딱 챙겨놉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상장이 되면은 그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신주가 상장되는 날, 그 날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권리락일, 그 이전에 주가가 좀 상승 추세였냐,
하단으로부터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올라가는 그 구간에 있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아무리 언론 보도가 좋은 게 막 나오고 그래도요, 개인 투자자 힘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찍어 눌러버리게 되면은 권리락일날 윗꼬리 달고 주가 잠깐 오전에 상승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날 최종적으로 13일까지만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16일은 권리락일이다. 그 이전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명분의 타당성, 유상증자를 하는 명분의 타당성으로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게 돼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16일 날 차익 실현 욕구를 기관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날 주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상증자했을 때 확정 발행가에 최종적으로 기업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우선 신주의 종류와 수, 실질적으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주 정도 되죠. 그리고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이전에 발행했던 주식 수가 몇 개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6,3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6,300만 주 중에 2천만 주가 늘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8,300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31% 정도, 31.7% 정도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주식 수만큼 주가가 조정이 여기에 연계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주식수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주당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한 주씩 사죠. 저희는 한 주씩 사는데, 우리가 이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한다, 수익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죠?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해서 이 기업이 1조가 나던 2조가 나던 아니면은 뭐 1,000억이 나던, 이 전체적인 볼륨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이 최종적으로 발행한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는 한 주의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한 주의 가격이 올랐을 때 저희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당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떤 기업이 한 해 동안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어요. 실질적으로 EPS는 이렇게 구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0억을 벌어들였는데 이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가 100주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얼마씩 번 거죠? 한 주당 1억씩 번 겁니다. 그래서 수익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1억에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EPS는 아니지만 EPS로 보겠습니다. 어닝 퍼 쉐어즈. 그래서 주당 이익이 1억씩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주가 아니라 200주로 바뀐다라고 볼게요. 100주가 아니라 200주로, 그러면은 100억을 200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주당 5천만 원, 5천만 원의 주당 순이익이 잡히는 거죠. 주당 영업이익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당 수익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이 딱 나온다, 그리고 주주 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락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주식 수가 50%까지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다음 날 공시 다음 영업일에 하한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한가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어나는 주식수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이벤트 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예정 발행가액이 27,3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정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지금 유상증자 이수페타시스가 공시를 냈는데 예정 발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발행하는 이 가격 27,350원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어서 주주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 공시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또 다른 주식 투자 매매 방법에 포인트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발행가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 예정일은 언제죠?
2025년 2월 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우리가 이때 나오겠구나라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무얼 봐야 되냐면 이 공시에 계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예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1차 발행가액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2차 발행가액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신 계산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오시면은요, 여기서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텔레그램 참여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하는 방식 다 글로 써 있죠. 용어 자체도 회계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적인 용어들, 가중산술 평균 주가, 기산일 한자, 산술 평균에서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일반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기도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의 의도를 저희가 추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주의 종류와 수입니다. 2천만 주 정도의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죠. 발행이 되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기업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시설 자금으로 2,500억 정도 쓴다라고 했고,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약 3천억 정도 이렇게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총 5,500억 규모.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시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산출 근거 뭘까요? 지금 2천만 주 있죠? 이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에다가 곱하기 예정 발행가에 27,000원 정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정 발행가액이 27,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100% 조달을 못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그랬어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루닛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내고 나서 이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확정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보다 높아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은 기업이 원하는 거 뭘까요? 기왕 공시 낸 거, 기왕 내가 신주로 2천만 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기왕이면은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 이걸 높여서 여기에 최대한 100%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게 목표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주식 수는 2천만 주 정도인데 주가가 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의 추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가 필요한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특정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확정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계산하는 날짜에 호재를 터뜨릴 때가 많아요. 호재. 그리고 호재성 공시 같은 경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저런 기간 안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해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이 목적하는 바는 주가가 기왕 떨어진 거,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알잖아요.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발표하면. 그리고 기왕 발행하는 거, 여기에 확정 발행가액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서 그 다음에 스케줄을 짜서 이 공시, 유상증자 공시를 냅니다. 무턱대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다른 케이스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과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항상 이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낼 때 기준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뭐 기산일 종가일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발행가에 구하는 방식, 할인율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JLK 유상증자 발표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시 나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주가 빠질 것 같다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정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셔도 어떤 특정한 기간에 매매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썼던 그 내용들 있죠?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선은 계산 방식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이제 나올 겁니다. 1차 발행가액이 공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차 발행가액은 그 이후에 나오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1차 발행가액 공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게 순차적으로 공시가 돼서 나옵니다. 공시 나와서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 대응하는데 늦어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미니마이즈 한다. 이게 명령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 때 재무관리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런 용어들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경제학 수업이나 그래서 이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쉼표가 있죠, 이렇게.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1차 발행가액이 만약에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2차 발행가액 아무리 높게 나와도 1차 발행가액에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을 높게 기업들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준비들이 있을 겁니다. 작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준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유상증자 공시들만 쭉 보다 보면 항상 어떤 패턴들, 어떤 특정 기간 이거 계산하는 날짜에 나오더라고요. 룬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한 이런 날짜 언제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날짜에 기업들이 어떤 호재를 발표할 경우가 좀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이라는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JLK 사례, 그 다음에 루닛의 사례, 이거 최종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계산하고 미리 예측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1차 발행가액이 그럼 계산되는 그 기간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시를 보게 되면은 1차 발행가액 계산하는 그 기준 그 특정 기간 언제냐 이 공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12월 17일 이 12월 17일 제3거래일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시작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어떤 기준이 되는 날이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인데 제3영업일 제3영업일은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 12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기산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 다음에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래서 1개월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가 언제냐? 12월 12일을 기산일로 해서 1개월이라고 하면 그 전일입니다. 전. 시작일로 해서 그 전이지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12월 12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2월 12일까지 해서 1차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최근 들어서 기업 설명회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자금 들어왔죠. 그래서 유상증자 명분의 타당성도 제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12월 10일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금도 중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12월 12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이 또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또 이벤트적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공시 나왔을 때 기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준일 권리락일 이전에는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해놓고 그 다음에 13일 제가 아까 13일이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살 수 있는 날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가 보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전략의 하나인데 이건 주가 흐름을 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채널에서 9월 25일 날 올려드렸던 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확정 발행가액 이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JLK 확정 발행 공시가 나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2일 공시 예정입니다. 그런데 글은 제가 언제 썼느냐? 9월 25일 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 발행가액은 9,560원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2차 발행가액은 오늘부터 5거래일로 가상으로 계산하면 9,790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신주 발행 가격 9,560원을 가정해서 차이를 보면 37.13% 할인된 가격이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1만 원인데 신주를 발행하는 그 확정된 가격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라고 해서 공시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빠집니다. 왜 그렇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 그런데 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저 주식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팔아버리겠네. 내가 먼저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시가 나오고 매도가 이어지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나올 때는 또 이벤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날이 되겠다. 조심해야 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글을 썼냐면요. 10월 2일 공시 나오는 날 똑같이 나왔습니다. 9,560원으로. 미리 계산이 가능했죠. 미리 계산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시를 보면서 그리고 평균 주가 계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9,560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시장 가격이 어땠느냐? 여기에서 쓴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서 JLK 공시 내용과 주가 방향에 대해서 9월 25일 여기에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다.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10월 2일 9,560원으로 발표되게 될 것이며 공시가 나오면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9월 25일 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JLK는 7%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아마 참고하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제가 이벤트 매매했던 거 우선은 권리락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그 산출되는 그 기준일 여기에 특정한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주가 올라가는데 유상증자의 타당한 명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지난 영상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을 여기서 또 말씀드리게 된다면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니까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 과거 사례들 앞으로도 제가 책으로도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할인 매수 기회로 잡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당시에 제가 최종적으로 관심 종목에 제외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63.32% 그리고 54.59%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들 이벤트 매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방법 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이스페타시스 어제 올려드렸죠. 이스페타시스 주가 반등의 신호가 금일 공시에서 확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이 있어서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더보기 버튼에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입장 링크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인 채널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면은요. 이렇게 입장 요청 채널 추가 버튼 눌러서 제가 여기서 정보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증권 거쳐서 참투자자문 자문 인력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문 1임 신탁 증권펀드 부동산 펀드 이거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신뢰성 있게 보셔도 괜찮다 안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